안녕하세요, 찡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5세인 남자 아이에 대한 설계안입니다. 기존에 어린이 보험을 갖고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태아보험으로서. 근데 보장담보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의뢰를 해줬고, 기존 보험 분석을 통해서 진짜로 이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필수적인 항목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너무 낮고 조금 안 갖고 있는 필수 담보들이 없는 그런 내용 사항들이었죠. 그래서 친구제가 가장 좋아하는 6만 원대 플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셔서 지금 이제 가입이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은 롯데손해보험의 도담도담 자녀보험입니다. 무해지원급형 상품이고요. 무해지원급형 상품 여러분들 항상 아시죠?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게 되면은 환급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하지만 납입이 끝나게 되면은 환급금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을 한다. 100%뿐만이 아니라 100% 이상. 하지만 이것은 저축보험이 절대 아니다.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로 저축보험으로 판매하시는 분이 있다면 띠띠띠띠 신고. 알겠죠? 틀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정확히 판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니까. 자, 어쨌든 5세인 남자 아이입니다. 결론적으로 30년 납 90세 만기가 돼요. 30년 납 90세 만기. 그지? 30년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데 많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원하는 보장만큼은 제대로 가져가면서 월납보험료는 가장 낮추는 거를 가장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6만 원대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30년 납 90세 만기로 해야지만 정말 원하는 보장대로 설계를 할 수가 있으면서도 월납보험료는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는 20년 납 90세 만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죠 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보여드리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6만 원대를 한번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해 후유 장애가 기본 담보가 돼요. 기본으로 써 있는 거 꼭 넣어야 되는 건데 상해 후유 장애는 고도 후유 장애가 아니에요. 일반 상해 후유 장애. 언제부터? 3%부터 지급해 주는 겁니다. 3%부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해 후유 장애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3%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질병 80% 이상, 상해 80% 이상은 그냥 기본적으로만 한 118원 정도로 해서 그냥 기본 담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상해 부분이거든요. 이 상해 부분은 여기 안에 넣으시는 게 웬만하면 괜찮을 거예요. 롯데손해보험에서는 상해 부분의 범위가 되게 이렇게 조금 넓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일단 치아 파절은 제외예요. 골절 진단 봤을 때 치아 파절은 치아 깨지는 거 있죠? 그래도 이제 골절, 우리 손가락 골절이든 다리 골절이든 어디든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0만 원. 골절 진단비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근데 밑에 보시면 5대 골절 진단비 있죠. 5대 골절. 5대 골절 어디냐? 머리, 목, 그다음에 흉추, 그다음에 요추, 골반, 대퇴골이에요. 여기를 얼마 줘요? 250만 원이나 줍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저 일반 골절 진단비 포함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게 되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지급해 준다. 수술비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골절 수술비 50에 5대 골절 250이니까는 동일하게 50에서부터 3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는 수술 화상 진단비는 진단 금액도 낮고 이건 필수 항목 이렇게다가 기재해주는 않습니다. 밑에 있는 중증 화상 진단비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 중요하죠. 자, 100만 원이에요. 상해 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거든요. 상해 수술비. 자, 그럼 100만 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보험료가 단위가 크죠. 다른 거에 대비해서. 그러면은 요게 발생 빈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청구 대한 손해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웬만하면 너무 높긴 하지 마시고 100만 원 정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밑에 거는 넘어가고요. 상해용토는 그다음에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는 뭐냐면 상해 사고로서 뇌 손상 또는 내장 손상을 입고 상해 발생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개두, 머리를 여는 거예요. 개흉, 가슴을 열거나 개복, 배를 여는 거. 사고를 크게 당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막 뇌가 막 안에서 터지거나 아니면은 가슴에 그렇게 뭐 이제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거 다쳤을 때 그때 지급하지는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1,000만 원이나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질병 후유장애 요즘 다들 알고 계시는 질병 후유장애 있죠. 저 질병 후유장애는 어떻게 보면 꿀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를 90세 만기, 100세 만기 하게 되면은 저게 꿀특약이라기보다는 비효율적인, 비합리적인 특약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는 80세 만기로서 제가 30년이나 90세 만기지만 이 질병 후유장애는 8세 만기로서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면은요 얼마까지 들어가냐면 7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되게 많이 들어가죠. 보통 한 30세까지가 보통 한 5천에서 3천 들어가고요. 30세 이후이신 분들은 3천에서 2천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이가 어린 30세, 20세 이하죠. 그러니까 20세 이하는 7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질병 후유장애라는 게 뭐냐면요. 6개월 이상의 영구적인 결손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의사가 이 소견서 혹은 진단서, 장애 진단서를 이렇게 조금 끊어주게 되면 나오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모든 몸에 대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회당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에 대한 디스크 10%가 나왔다. 그러면은 7천에 10%는 얼마예요? 700만 원이죠.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인공관절에 대한 부분 내가 만약에 25% 나왔다. 20% 나왔다. 20%. 그러면은 지급해 주는 거예요. 가입 금액 대비 20%. 그리고 또 우리 치매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 뭐 중증도 이런 거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저는 경증과 중증, CDR 첩도 3 이상, 이하 요렇게만 좀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질병 후유장애 대비 가입 금액 대비 40%를 경증 치매일 때 지급해 주는데 그게 바로 7428 2,800만 원이나 지급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증 치매의 경우는 76에 42 4,200만 원이나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따로 치매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얘를 준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치매 진단 보험, 치매 간병 보험 엄청 되게 유행하잖아요. 치매 진단, 치매 간병 보험이 유행하는데 좀 젊으신 분들 있죠. 일단은 질병 후유장애 보험, 질병 후유장애랑 그다음에 치매 간병 특약, 그냥 일반 간병 특약 좋아요. 이거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치매 간병 보험이라고 해서 나중에 환급률 100% 이상 뜨는 거 물론 좋은데 그래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봤으면 하는 것이 바로 질병 후유 장애라는 거에다가 뭐 치매 간병비 뭐 이런 거 같이 넣어주시면은 훨씬 그게 효율적으로 산출이 돼서 여러분들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밑에 질병 수술비 어떠한 질병 수술비든 다 100만 원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밑에 보시면 34대 질병 수술비 34대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여기는 뭐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는 심장질환, 심질환, 협심증 같은 거, 심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 질환도 포함이 되니까 얘네 수술비도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걔네들이나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은 다 500만 원 가입금액 그대로 나오는데 밑에 봤을 때 관절염, 백내장, 생식질환, 담석증 같은 거, 사타구니 탈장 같은 것들은 가입금액 대비 얼마를 지급해주냐? 10%만 지급해준다. 500이 아니라 50만 원 지급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세 질병수술비 최대 금액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위에 있는 저 질병수술비랑 같이 합해서 600만 원까지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500이죠. 뇌혈관, 허혈성 1,500인데 위에는 3세 질병 수술비 500만 원과 함께 지급하게 되고 또 저 질병 수술비 100만 원 같이 지급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뇌혈관 질환 수술비 총 얼마가 나와요? 2,100만 원씩 나와요. 수술비만. 그다음에 뭐 조혈모나 아니면 5대 장기 각막 이식은 되게 싼 특약들이니까 그냥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양성 뇌종양도 동일하고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비도 똑같아요. 되게 싼 특약이기 때문에 싼 특약인데 진단비를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 좋고요. 밑에 보시면 뇌졸중, 급성심근성, 뇌혈관, 허혈성 드디어 나왔어요. 자, 2대 질환이죠. 2대 혈관 질환인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 20세 이하는요 5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좀 효율적으로 산출해보자 이거예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한 3천 정도로만 구성해서 3천 정도로만 그러면 여기 써줄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3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할게요. 3천만 원 지급되는데 자 위에는 뇌졸중 2천, 급성심근성 2천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뇌혈관 진단비 3천과 뇌졸중 진단비 같이 지급받을 수 있어요. 뇌졸중 진단이 발생을 했을 때 왜 코드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비가 2천이 아니라 얼마? 5천. 뇌출혈도 동일하게 5천. 왜? 뇌출혈은 뇌졸중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급성신경성 동일하게 5천. 이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에 걸렸을 때에는 3천에다가 수술비 얼마가 나와요? 2,100만 원이나 나오는 아주 훌륭한 보험이다라는 것이죠. 자, 암 수술비 매 회당 나오는 건 600만 원. 한 번 나오는 거는 일반암 수술비에서 400만 원 지급됩니다. 두 개를 합쳤을 때 1,000만 원 나오잖아요. 1,000만 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만 적어 줄게요, 일단. 그다음에
고액치료비암 진단비가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일반암 진단비 먼저. 일반암 진단비는 5천만 원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암이든 여기서 제외되는 암 밑에 있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유사암 진단비죠. 그러니까 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네 가지 4대 유사암이잖아요.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뭐다? 유사암이다. 일반암이다. 미안해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일반암이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가 얼마예요? 5천만 원이나 나오는 것인데 심지어 소외감도 얼마가 나와? 2천만 원이나 나와요. 2천만 원. 2천만 원 플랜이에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갑상선암일 때 2천만 원 플랜 난 정말 괜찮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반암 대비 10%만 나오는 거 5천을 했으면 500만 원밖에 설계 못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5천 대비 2천만 원이나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고액치료비암 진단비는 뭐가 포함돼요?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췌장암 요런 것들 발생 빈도가 적지만 그래도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치료비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3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암 포함이니까 당연히 8천만 원이 되겠죠. 당연히 아이니까 15세 미만이니까는 사망보험 필수담보 없죠. 이번 일당은 전 비효율적이라서 전 넣어드리지 않는데 원하시면 넣어드립니다. 일상배상 책임은 무해지원가평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부모님의 것으로서 일상배상 책임을 활용을 하되 자녀 것도 일상배상 책임을 먼저 넣어주고 싶다면 일반형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되게 높아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해보험 뭐 운전자 비운전자용 상해보험이든 운전자 상해보험이든 상해보험 안에 일상배상 책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얼마에? 10,000원 되는 돈으로 넣을 수 있어요. 10,000원 되는 돈으로. 그래서 그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시면 되시고 운전자 보험 담보 다 치우고 자 그다음에 이 친구의 실손 당연히 이제 따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실손 얼마? 그냥 딱 5,000원. 5,000원이 5,000원. 5세인 이 친구는 실손 5,000원. 그래서 질병 수술 입원은 뭐 5천만 원 한도로 그다음에 외래통은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그다음에 상해 수술 5천 동일하게 외래통은 25대 5. 그래서 이거는 뭐 실손은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손은 세부적으로 뭐 설명하는 것은 설계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이지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사를 조금 잘 만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고 설계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표준약관 이전이냐, 표준약관 이후냐,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 5년 갱신형, 3년 갱신형, 1년 갱신형, 그다음에 뭐 비급여 3종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뭐 이제 그거 대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실손은 모든 회사가 다 비슷하게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그렇게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다고만 알아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병원비 돌려받는 거죠. 요거는 이게 5,000원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63,000원이었고 뒤에 있는 게 5,000원이었으니까 약 68,000원, 7만원 이내로 아주 효율적인 보험을 5세인 아이에게 암진단 5천, 고해감 8천, 소해감 2천, 그 다음에 뇌출혈 뇌졸중 5천, 뇌혈관 질환 3천, 급성신경색 5천,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3천, 상해 후유장애 1억,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7천, 그 다음에 경증 치매, 중증 치매 2,800, 4,200, 수술비도 100에서 600,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암 수술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2,100만 원씩, 골절에 대해서도 골절 진단비 50에서 300, 수술비도 50에서 300, 아주 괜찮은 보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대 단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최대 단점 이거 설명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납입 면제가 이 롯데 도담도담의 최대 단점이에요. 납입 면제. 납입 면제가 보험료 대비 이 보장 담보는 되게 좋게 구성할 수가 있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납입 면제가 암이든 뇌졸중이든 신경쇠약이든 납입 면제 효과가 없어요. 그냥 상해 80% 이상,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일대에만 납입 면제 효과를 드립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회사 대비해서 보험료 납입하는 거 대비 보장 담보를 설계하는 게 이 롯데 도담도담만한 거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또 납입 면제의 최강자는 또 지금 현재 메리츠예요. 메리츠 화재. 납입 면제 최강자. 뇌혈관 질환일 때도 납입 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일 때도 납입 면제, 유사암일 때도 납입 면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래도 롯데도담도담은 보장담보에서는 그 친구에게 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납입 면제를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메리츠. 나는 보장담보를 효율적으로 아주 좋은 가격으로 딱 설계를 해서 보장으로 딱 이렇게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롯데도담도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메리츠에 대한 것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오기 전에 진코치에게 이제 문의사항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또 설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시면 진코치 카카오톡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있죠? 문자나 카톡으로 꼭 주셔야지만 하고 전화는 잘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 설계안만 받아보고자 하게 된다면은 진코치는 발행해드리지 않아요. 상담을 이제 잘 진행해준다라는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왜냐면은 연락이 그냥 불필요한 연락들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시간을 존중해 주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